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직류전동기의 역기전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입니다. 1번 역기전력이 증가할수록 전기자 전류는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말문제인데 말문제가 아니고요. 실제 공식 묻는 문제죠. 보세요. 우리가 역기전력을 E라고 했을 때 E는 V-IARA라고 합니다. 얘는 우리가 입력전압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세요. 역기전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 빼주는 이게 뭐예요? IA가 빼주는 값이 작죠. 따라서 이 IA 값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죠. IA 값이 작아야 역기전력이 크게 되고요. 2번 역기전력은 속도에 비례한다. 역기전력 E는 뭐다? K-N이죠. K-N으로서 유기기전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기전력은 속도에 비례하게 되고요. 3번 역기전력은 회전 방향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역기전력은 K-N입니다. 회전 방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부하가 걸려있을 때 역기전력은 공급전압보다 크기가 작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공식을 보시면은 부하가 걸려있으면 얘가 있기 때문에 IA나 부하전력이 있기 때문에 역기전력은 단자전압에서 이만큼 뺀 것이 역기전력이 됩니다. 따라서 공급전압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죠. 일반적으로 공급전압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무부하일 때는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부하가 걸려있을 때는 작다. 2번이에요. 직류발전기를 전동기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런 문제 조금 혼동을 많이 느끼시는데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직류발전기를 전동기로 사용합니다. 구조가 같으니까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죠. 이 발전기 전격전압 120V, 전격 전류 40A, 전기자 저항 0.15ohm이며 전부할 때 발전기와 같은 속도로 회전을 시키면 단자 전압은 몇 볼트를 공급해야 하는가? 단 전기자 반작용 및 여자 전류는 무시합니다. 보세요. 이 발전기를 전동기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발전기의 단자 전격자 120V요. 얘가 120V고 120V고 그 다음에 전격 전류가 40A입니다. 발전기에서 얘가 40A예요. 지금 만만한 분권을 그렸는데 특별한 계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은 전기자 전류도 40A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전기자 저항이 0.15일 때 전부할 때 발전기와 같은 속도로 회전시키려면은 우리가 일반에서 K-N인데 속도가 같아지려면은 역기전력, 유기기전력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발전기에서 120V가 나오려면은 40 곱하기 0.15 하면 얼마예요? 이 전압 강화가 6V죠. 40 곱하기 0.1하면 6V입니다. 그러면 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이 얼마다? E가 120에 6이니까 126V요. 126V. 발전기에서 이만큼의 속도로 회전하는데 전동기가 이만큼 같은 속도라고 하면 전동기의 역기전력이 발전기에서의 유기기전력과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전동기에서 단자전압을 얼마로 넣어야 역기전력이 126이 되느냐. 나머지 값은 다 똑같죠. 그래서 어때요? 물음표에서 전압 강화 6V 뺀 값이 126이 되어야 똑같은 속도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동기에서 넣어준 단자전압 얼마가 된다? 물음표는 132V가 되어야 된다. 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문제가 뭘 묻는지 파악을 못해서 못 푸는 게 많아요. 그랬을 때 최대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도움을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PkW NRPM이 전동기 토크는 kgm입니다. 우리가 토크
토크를 구하는 공식 중에서 킬로그램 메타가 뭐가 있다? 0.975 n분의 p의 킬로그램 메타가 있는데 이때는 지금 P의 단위가 와트죠. 기본적으로 P의 단위가 와트일 때 0.97 n분의 P 킬로그램 메타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전력의 단위가 킬로와트입니다. 그러면 와트일 때 이렇게 되는데 킬로와트면 전력의 단위가 킬로와트면 곱하기 15의 3승을 해줘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0.975에다 10의 3승 곱하면 얼마가 돼요? 975 n분의 P 킬로그램 메타가 됩니다. 즉 전력의 단위가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제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죠. 긴장도 되고. 그래서 찍어야 될 경우에 그래도 한 번 정도 본 것 같은 것, 그게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머릿속에 희미하지만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조금 어디선가 뭔가 과거에 한번 본 것 같은 그런 거 찍으시지, 완전 생뚱맞은 거 716 같은 거 보지도 못한 거 956 이런 것도 듣도 보도 못한 거 이런 거 찍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본 것 같은 그런 숫자를 찍어 보시는 게 확률적으로 더 좋다는 겁니다. 3번에는 답이 3번 이게 되고요. 4번 속도를 묻습니다. 직류전등의 공급전압은 V, 자속을 파이, 정지자 전류를 I암피아, 전기자 저항을 R에 속도를 NRPM 할 때 속도식은 뭐냐? 우리 N은 뭐다? K. E는 기전력부터 할게요. 기전력 E는 K 파이 N이고 N은 K 파이분의 E가 됩니다. 는 K 파이분의 E가 되고 E는 뭐다? E는 역기전력인데 이것은 단자전압 마이너스 IA R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도 공식으로 외우고 계셔야 될 공식은 이겁니다. 4번에는 2번. 네. 5번이에요. 직류분과 전동기 운전 중 계좌 저항기의 저항을 증가시키면 속도 어떻게 되는가? 이거 외우셔도 되는데 보세요. 계좌 저항기의 저항을 증가시킵니다. RF를 증가시켜요. 그러면 당연히 옴의 법칙에 의해서 IF는 저항이 증가하니까 감소하고 따라서 전류가 감소하니까 자속이 감소하고 우리 4번에서 한 공식을 보면 자속 분모가 감소하니까 속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과 속도는 결과적으로 비례하는 관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5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증가한다. 6번 볼게요. 6번. 회전수 NRPM으로 단자전압이 ET일 때 지금 단자전압 ET라 그랬습니다. 역기전력 E라고 해서 ET가 역기전력 아니에요? 문제다. 단자전압이 ET라고 했을 때 단자전압입니다. 전격 보아에서 II의 전기자 전류가 흐르는 직류 분권전동기의 전기자 저항이 RA 옴이라고 합니다. 이 전동기를 같은 전압으로 무브와 운전할 때 그 속도는 얼마냐? 단 그 전기자 반작용 및 자기 포화 현상 등은 일체 무시합니다. 이것도 지금 문제가 지금 3줄, 4줄 이렇게 길잖아요. 길 때는 최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먼저예요. 분석이 안 된다? 그러면 그림 그리세요. 분권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주의하실 거는 단자전압이 ET예요. ET입니다. ET 때 IA의 전기자 전류가 흐르는 직류 분권 전동기니까 요게 IA. 여기 당연히 RA겠죠. RA이고 이때 이 전동기를 같은 전압으로 무브와 운전할 때 속도는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있습니다. 보세요. E는 K 파이 N이죠. K 파이 N인데 이 속도는요 단자 전압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역기전력에 비례합니다. 역기전력이요. 따라서 이 회전수 속도는 역기전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단자 전압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첫 번째의 역기전력을 E1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역기전력 E1. 그래서 정격 상태에서 이 역기전력은 뭐예요? 당연히
단자전압 ET-IARA죠. 정격 상태에서. 그 다음에 2번 무부하 상태에서 E2라고 했을 때 무부하 상태는 뭐다? 계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대로 역기전력이 되는 거예요. E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는 역기전력에 비례하니까 어떻게? 정격일 때 대 무부하일 때 속도는 정격일 때 역기전력 E1 대 E2가 되는 거죠. E1 대 E2. 그런데 E1은 얘죠. E1이 얘니까 무부하의 속도 N0는 요거 비례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비례식으로 하면 N0 곱하기 E1은 N 곱하기 E2가 됩니다. N0는 어떻게 된다? E1분의 E2 곱하기 N. 처음의 속도 N. 네, 처음의 속도 N. 그러면 E1 얼마요? ET-IARA 분의 ET 곱하기 N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도는 단자전압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역기전력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속도 구할 때는요. 꼭 해주세요. 속도 구할 때는 역기전력 구해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7번 문제로 갑니다. 전동기에 부하가 증가할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빨리 분석이 돼야 돼. 빨리 튀어나와야 됩니다. 보세요. 문제에서 부하가 증가한다고 했어요. 부하가 증가한다. 얘는 머릿속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무거운 것을 연결한다. 무거운 건 연결하니까 토크 커야 된다. 토크 커야 되면 전류가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수월하게 풀립니다. 일반 전동기의 속도가 떨어진다. 당연히 무거운 것을 부하가 증가한다는 것은 무거운 것을 연결한다고 했기 때문에 속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가벼운 거 연결한 것보다. 그 다음에 역기전력이 감소한다. 지금 전류가 증가하니까 E는 V-IAR에서 전류가 증가하면 역기전력 감소하게 됩니다. 얘도 맞고요. 3번 전동기에 전류가 증가한다. 무거운 건 연결하니까 전류가 증가한다. 얘도 맞습니다. 맞고 3번 전동기에 단자전압이 증가한다. 단자전압은 우리가 6번 문제를 이용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넣어주는 전압을 얘기해요. 입력전압을 얘기합니다. 입력전압은 부하하고 상관없어요. 이것은 입력시켜주는 전압이기 때문에 부하하고는 무관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고요. 8번 직류분권 전동기를 무부하로 운전 중 계좌회로에 보세요. 단선이 뭐예요? 선이 끊어진 거죠. 끊어진 겁니다. 지금 계좌회로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좌회로가 끊어지면은 IF가 뭐겠어요? IF가 계좌 전류가 0이 되겠죠. 선이 끊어졌으니까. 그러면 자속이 0이 되겠죠. 자속이 0이 됩니다. 그럼 속도 N은 K 파이분의 V-IAR에 의해서 얘가 분모가 0이 되니까 0분의 얼마? 속도는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속도로 되어 위험합니다. 8번에는 3번 과속도로 되어 위험하다. 계속해서 9번입니다. 직류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동차용 전동기는 차동 복권, 전동차용은 뭐다? 직권입니다. 힘 가장 세고 속도 변화 크고 토크 변화 큰 전동차에는 직권이 어울립니다. 이번 직권 전동기가 운전 중 무부하로 되면은 위험 속도가 된다. 무부하가 되면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은 8번에서도 했지만은 직권에서는 무부하가 무여자입니다. 만약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그림 그리시면 되죠. 전동기에서
얘가 무부하가 된다고 하면은 이론적으로, 실제로는 안 그렇겠지만 이론적으로 여기에 흐르는 IA가 0이 됩니다. 무부하 했으면 이론적으로는요. 그러면 여기는 IF가 0이 되고 I가 0이 됩니다. 그러면 무부하는 전류가 0이니까 얘가 0이니까 자속이 0이니까 무부하는 자속 0입니다. 따라서 속도가 반비례하죠. 자속이 0이면 속도는 위험 속도로 됩니다. 답은 2번, 옳은 것은 2번이고요. 3번, 부하 변동에 대해서 속도 변동이 가장 큰 직류 전동기는 분권. 이건 뭐라 그랬어요? 직가분차. 직가분차가 뭐였어요? 가장 많이 변하는 순서입니다. 직가분차의 순서대로 많이 변하게 됩니다. 직권이고요. 3번, 직류 직권 전동기는 속도 조정이 어렵다. 직류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는 계자의 저항 따라서 속도 조정해도 되고, 계자의 저항 따라서 속도 조정해도 되고, 전기자의 저항 따라서 속도 조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속도 조정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정밀한 제어 이런 것도 어렵지만은 속도 제어 자체는 어렵지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가장 옳은 건 2번이 확실하게 옳은 것이죠. 2번. 그럼 4번이 이거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속도 조정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2번은 확실한 답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2번을 의도한 겁니다. 출제자가 답으로 2번이라고 의도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확실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10번 봅니다. 10번. 직류 전동기를 전부와 전류 이하 동일 전류에서 운전할 경우 회전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건 직가분차 아시죠? 직가분차인데 우리가 전류와 지금 회전수가 큰 순서대로입니다. 속도. 그럼 보세요. 전부하를 여기라고 할게요. 전부하 여기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거, 직가, 차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전부하 이하, 전부와 이하 동일 전류에서 운전할 경우 회전수가 가장 큰 순서 뭐다? 이거 가장 큰 거 이거죠. 전부와 이하에서 가장 큰 것 직권이 됩니다. 직권. 따라서 10번에는 1번이고요. 그래서 직가분차 이거 외워온 것 그대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11번. 다음 속도 특성 및 토크 특성 곡선을 나타내는 전동기. 우리가 보세요. 가동, 분권, 차동 이런 것들은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가동이나 분권 이런 것들은 가운데 끼어가지고 어중간하기 때문에 차동 같은 경우는 차라리 변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답으로 문제로 낼 수 있겠지만은요.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변했던 거 직권입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 11번에는 답이 2번이 됩니다. 2번. 계속해서 1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2번. 직류 직권 전동기가 전차용에 사용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차라고 하면 지하철 매일 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보세요. 속도가 느릴 때는 힘이 굉장히 세요.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를 때는 힘이 약합니다. 우리가 지하철의 전차의 적당한 특성을 가졌다는 것이 직권입니다. 그래서 힘이 셀 때 속도가 늦고, 토크가 클 때 속도가 늦고, 토크가 작을 때 속도가 빠른 그런 이유 때문에 사용이 됩니다. 토크가 클 때 속도가 적다. 답은 2번입니다. 전차를 생각해 주시고요. 13번 봅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다. 있다. 필요하든 안 하든 그림 그리세요. 분권 전동기입니다. 있다. 여기에 전원 전압 120V, 전동기에서 전원 전압 120V면 얘죠. 120V입니다. 갔을 때 전기자 전류 35A가 흐른다. 전기자 전류 35A. 전동기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요. 얘가 35A입니다. 35A.
그 다음에 회전수가 1300이요. 1300. 1300이고 계좌 전류, 부하 전류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다른 값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전원 전압을 얘를 150V로 올리게 되면은 회전수가 1300에서 얼마로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 되느냐.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E는 K 파이 N인데 N은 K 파이는 E예요. 즉 속도를 구할 때는 E가 뭐예요? 역기전력입니다. 역기전력. 역기전력 구하는 것이지 단자전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계산이 틀렸는데 어떻게 하냐면 회전수와 기전력이 같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보세요. 120일 때 1300이었으니까 150이 되면 얼마가 되냐. 이렇게 계산하면 당연히 안 되죠. 왜? 속도는 역기전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어떻게 120일 때 역기전력이 얼마입니까? 얼마요? 35고요. 전기자 저항이 0.4입니다. 0.4. 네. 430 하니까 얼마? 12V죠. 12V. 그러면 120V일 때 역기전력은 얼마가 되느냐? 예, 이거 14죠. 14니까 120에서 14 빼면 106V입니다. 106V. 106V. 그 다음에 나머지가 똑같은 상황에서 150V면 150에서 똑같이 14를 빼면 얼마가 된다? 136V. 136V. 그래서 120대 1300은 150대 X 이게 아니고 어떻게? 역기전력 하니까 106대 1300은 136대 X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 요렇게 비례식 요렇게 계산하죠. X는 106분의 136 곱하기 1300 하면은 답은 1668이 나옵니다. 1668. 네. 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부터 토크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서도 이런 시간에 제가 과정을 유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크를 구할 때 보세요. 토크를 구할 때 뭐 2파이 A분의 피자 파이 I에 이러한 공식으로도 했고 그 다음에 K 파이 I에 이런 공식으로도 구했고 그 다음에 9.55 N분의 P 혹은 뭐 0.975 N분의 P 단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는 뉴턴 메타 이때는 킬로그램 메타입니다. 그 다음에 또 9.55 N분의 P 대신 얼마? 역기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류 이런 식으로도 구했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 간단하게 똑같은 공식에서 나온 건 맞지만은 하나, 둘, 셋, 넷, 5개 뭐 이런 식으로 토크 구하는 공식이 많기 때문에 막상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풀 때요 한 공식에 꼽히면은 다른 공식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뭐 예를 들어 이 공식만 생각이 나요. 나머지 생각 안 납니다. 뭐 결론은 뭐냐면 연습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 계속 계산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연습이 적으면은 내가 자신 있는 운 좋은 요 공식만 생각하고 있다가 운이 좋으면 이 공식을 이용한 문제 나오겠지만은 이러한 문제로 나왔을 때 응용이 되고 활용하려면은 혼동이 되지 않으려면은 많은 문제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공식도 한번 유도해 보시고 그런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뭐 강의를 오래 하고 뭐 많은 분들 상담을 하고 해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딱 이것이 아니고 응용되어 나왔을 때 변형되어 나왔을 때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만 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약간 이런 거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 위주로 해주지 마시고 조금 응용되는 부분도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번 문제 볼게요. 지금 14번 같은 경우는 역기전력 E가 주어졌고요. 회전수 N이 주어졌고 토크 T가 주어졌고 전기자주 I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기전력과 회전수 토크가 주어졌을 때 전기자전력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는 우리가 요게 이렇게 됐죠. 0.975 N분의 EI에 킬로그램 메타로 가면 이 문제는 여러 공식 중에서 이 공식이죠. 이 공식이. 왜냐하면 토크의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이 공식이라는 것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나머지는 뭐 그냥 곱셈이니까요. 토크는 0.975 N분의 EIA예요. 전력이 없고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IA는 0.975 2분의 토크 곱하기 N입니다. 0.975 E가 얼마냐? 역기전력 100 토크 얼마요? 1.6 속도 800 나머지는 계산기에 맡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답은 13A가 되네요. 13A. 계속해서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 직류전동기의 전기자전거가 10A 할 때 5kg 메타의 토크가 발생했다. 이 전동기 계자속이 80% 되고 전기자전거가 12A로 되면 토크는 몇 kg 메타냐? 보면 보세요. 주어진 게 전류 주어졌죠. 전류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전류 주어졌고 토크 주어졌고 계자 자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전력 10A 됐을 때 토크는 했을 때 어떤 공식이요? 토크는 K 파이 I 토크와 자속은 계자전류라고 보시면 되고 전기자전류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즉 토크는 자속과 전기자전류에 비례한다. 토크는 자속과 전기자전류에 비례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처음에 5였는데 자속이 80%로 감소되었습니다. 자속이 어떻게? 0.8이 되고요. 전기자전류가 10A 할 때 5인데 12A 어떻게? 늘어났죠. 얼마? 10분의 12만큼 늘어났습니다. 했을 때는 답은 4.8이죠. 4.8. 15번에는 답이 2번 4.8이 되고요. 계속해서 16번. 예, 전동기에서 생명이 토크하고 회전수입니다. 그래서 토크하고 회전수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돼요. 중권으로 감긴 직류 전동기 극수, 자속수, 도체수, 부하전류 했을 때 토크 구하는 공식입니다. 지금 극수, 자속수, 도체수 이렇게 나오면 중권이고요. 그러면 토크 구하는 공식 중에 어떻게 해요? 2파이 A분의 피자 파이 IA가 되죠. 이렇게 2파이 곱하기 지금 중권입니다. 중권일 때는 발전기에서 했죠. 똑같습니다. A는 P는 B예요. A는 P. 그래서 병렬 횟수는 극수와 같습니다. 극수가 2극. 2극이고 극수 2극. 뭐 약분해도 상관없고요. 도체수가 80. 자속수가 0.09 곱하기 전기자전류가 지금 여기에서는 부하전류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요. 부하전류, 전기자전류 보시면 되고요. 12입니다. 10이고 하나 더. 이렇게 했을 때는 단위가 뉴턴 메타인데 킬로그램 메타로 바꾸려면 어떻게? 9.8분의 1을 해야 킬로그램 메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번 이렇게 대입하시면은 28 곱하기 2분의 2 곱하기 80 곱하기 0.09 곱하기 12 곱하기 9.8분의 1까지 해주시면은 답은 1.4가 됩니다. 1.4. 17번 부하전류가 크지 않을 때 직류 직관 발생기의 발생 토크.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직관기만의 고유한 특성이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토크는
권수의 제곱의 회전수의 제곱의 반비례한다. 토크는 전류의 제곱이라고 회전수의 제곱의 반비례한다. 그래서 17번에 이거 자주 나옵니다. 생각보다 출제 빈도가 높아요. 공식으로 묻는 게 아니고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한다. 18번. 부하전류가 100A 할 때 회전속도 1000rpm으로 10kg/m의 토크를 발생하는 직류 직권 전동기가 60A 부하로 전류로 감소했을 때 토크는 얼마냐? 지금 여기서 1000rpm은 함정이죠. 17번에서 한 것처럼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즉 전류가 얼마죠? 100A일 때 10kg/m였는데 60A라 되면 토크는 얼마냐? 제곱에 비례하죠. 얼마? 토크는 100분의 60이 되고 그것이 제곱하면 0.36배가 된다는 겁니다. 토크는 0.36배. 100분의 60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처음에 10이었으니까 10 곱하기 0.36 하면은 3.6kg 메타가 됩니다. 18번에는 답이 1번. 네, 공식 묻는 문제와 마찬가지예요. 19번은 뭐 이거죠. 제가 이렇게 했는 거. 요겁니다. 요거. 예, 요거예요. 그래서 토크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토크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속도는 전류에 반비례합니다. 속도는 전류에 반비례해요. 이렇게 했을 때 직권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전류가 2배가 되면은 E의 제곱이니까 토크는 4배. 속도는 어떻게 해요? 속도는 전류가 2배가 되면 속도는 2분의 1배. 따라서 토크는 얼마? 2분의 1에 제곱분의 1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야 4배가 되는 겁니다. 4배가 되는 거. 그래서 외워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이렇게 해서 토크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19번에는 답이 4번이 되고요. 19번에 답이 4번이 되고 계속해서 20번 볼게요. 20번 단자전압 100V 전기자 전류 10A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1ohm인데 1ohm이고 전격 속도가 1800rpm으로 전방에 운전하고 있는 직류 분권 전동기의 토크는 얼마냐? 몇 뉴턴메타냐 했는데 지금 주어진 게 단자전압, 전기자 전류, 저항, 그 다음에 전격 속도와 토크를 묻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공식만 봤을 때는 9.5n분의 P로 구하면 되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세요. 주어진 전압이 단자전압이에요. 단자전압 100V입니다. 우리가 이때 전동기에서 P라고 하면은 얘를 얘기하는 거죠. P는 여기에 IA와 여기에 엮여져 이것이 곱해져서 P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토크는 뉴턴메타니까 9.5n분의 P 해서 9.5 곱하기 n분의 2i인데 2에다가 100을 대입하면 틀리는 거죠. 100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 역기전력을 대입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 지금 전기자 전류가 10이고요. 얘가 1이니까 이 부분에서의 전압광은 얼마요? 10 곱하기 1하면 10V가 됩니다. 따라서 역기전력 얼마요? 100에서 10을 빼니까 90을 대입해야 됩니다. 90을 요것만 하면 나머지는 뭐 그냥 쉽죠. 9.5 얼마? 1800분의 2가 90이에요. 90. 전기자 전류가 10A입니다. 그래서 9.5 곱하기 1800분의 90 곱하기 10하면 4.8Nm입니다. 4.8Nm. 20번에 이렇게 되고요. 21번.
21번. 직류 분관 전동기 단자나압과 계좌도를 일정하게 하고 2배의 속도로 2배 토크를 발생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처음 전력의 몇 배냐 합니다. 2배 속도로 2배 토크를 낸다. 우리가 보세요. 토크는 오메가 분의 P라고 했죠. 토크는 오메가 분의 P. 요 공식에서 시작했을 때 전력 P는 오메가 T입니다. 오메가는 2파이 N T고 2파이 N은 60분의 N T예요.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전력은 속도 곱하기 토크의 곱에 비례하는 겁니다. 요거 속도 곱하기 토크의 곱에 비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속도를 2배 빠르게 하려면 전력을 2배 공급해 주면 되고 토크를 2배 세게 해주려면 전력도 2배를 공급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속도도 2배, 토크도 2배, 2배 빠르고 2배 힘세게. 그러면 전력은 4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전력이 몇 배인가? 속도 2배, 토크 2배 하면 4배가 되고요. 21번에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4배. 네, 뭐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2시간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문제만 풀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강조했던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좀 한 번만 더 신경 쓰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